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제 또래 이야기입니다. 60대 죽지마, 울지마. 60대는 얼마나 될까요? 700만입니다. 물론 50년대생은 이제 이보다 적은데 지금 이제 21년이니까 700만 60년대생도 들어가죠. 인구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86 개띠해서 전후가 베이비붐인데 그때 한 100만씩 태어났지만 제 또래가 지금 586 개띠요. 약 80만 안팎 살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쯤은 죽었습니다. 병사 또는 사고사, 때로는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만 봐도 20% 안팎이 죽었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남성 노인하면 65세 이상이죠. 자살률이 여성의 무려 3.2배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지금 한 5살 안팎 낮죠. 나이가, 평균 나이가. 그런데 이렇게 자살해서는 3.2배나 높으니까, 더군다나 70대 남자, 80대 남자로 가면은 그보다 훨씬 올라갑니다. 10만 명당 대개 38명인데 그게 이제 남성으로 하면은 2.4배입니다. 전체 평균을 따지면. 그런데 그보다도 2배 정도 되니까 아마 4점 몇 이렇게 되겠죠. 70대 이상이면 4.8인가요? 이렇게 남자들이 60대부터 65세부터 자살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우울하지만 살벌하기도 하지만 죽지마, 울지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성보다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을까? 그런데 실제로 시도는 전체에서도 그렇듯이 여자가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자는, 그러니까 시도는 적은데 남자가 더 많이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60대 이상에서 70대, 80대 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2019년에 자살을 얼마나 했는가 봤더니 13,799명입니다. 자살자가 하루에 약 38명, 매일 38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38명은 여기저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사건화 된다든가 유명하다든가 이럴 때는 신문지상에 나오지만, 그런 보도 자체도 자살하려는 자에게, 자살을 한번 시도했던 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봐서 그런 것은 이제 이게 자제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가 60대는 되게 늙으면 죽지 말아야죠. 젊으면 늙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늙기를 싫어하고 늙은 사람은 죽기를 싫어하는데,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리고 인생 목표가 뭔데? 저는 인생 목표를 자립이라고 봅니다. 자립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한 살 돌 때 서죠, 되게.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걷다 가는 사람은, 되게 아버지도 한 달 안팎 이렇게 이제 쓰러지신 다음에 병원에서 입원을 했으니까 한 달 정도를 못 걸은 거지, 뇌졸중이었기 때문에. 대개는 평생 걷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자살한 사람들을 보니까 세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개는 육체적인 질병, 이게 약 42.2%였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도 낮으니까
질병, 육체 질병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어머니가 한 2년 전이던가요? 이렇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낮에 간병을 했는데 거기서는 걷지 못하는 누워서만 지내는 이른바 와상 환자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휠체어를 타야 하는 사람, 그 보행기를 타야 한다든가 아니면 전동 휠체어를 타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요양병원이니까 그런 그 환자들이 모여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제가 나와서 이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왜? 제가 읽고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집에서 앉아 지내거든요. 그래서 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방송도 서서 하잖아요. 그리고 책도 지금은 책상 위에 박스를 딱 쌓아놓고 서서 보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하체 근육을 서서 키우고 걸어서 키우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량도 옛날에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집주위를 산책하는 것으로서 끝냈는데 지금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되도록이면 하려고 합니다. 비 올 때는 지하실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데 올해 그랬지 예년 같으면 비 오면 그냥 비 온다는 핑계로 하기 싫어서 뭐 제가 이제 18층에 사는데 계단 한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계단 뭐 내리가는 게 안 좋다. 올라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또 어디서는 유튜브에서도 보고 또 책에서 보니까 나이 먹어서 허리나 무릎이 안 좋을 때는 계단 올라가는 것도 좋니 안 좋니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지 걷는 게 좋다고 하니까 평지를 걷는데 비 올 때 안 되면 그렇게 지하실에서 비싼 걸 계속 도니까 엿바퀴 이상 막 돌고 그러면 좀 지루한 면도 있고 그러지만 자립하려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자녀도 그렇게 자립시키는 것 독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 그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이야,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취약하겠구나. 또 의사들 얘기도 며칠만 그냥 누워있으면 근육이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체가 튼튼하지 않은데 걷기라도 이 하늘이 내려준 축복의 운동 걷기라도 제대로 해서 근육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현행 유지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고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먹는 거 조심하고 적게 먹고 골고루 먹고 과일, 채소, 식이섬유 먹고 간식은 되도록 뭐 안 먹는 게 더 좋다고 해서 간략하게 견과류 같은 것만 먹고 이렇게 저렇게 조심을 합니다. 걷기가 이제 거의 날마다 하는 운동이고 거의 유일한 운동인데 그것으로 부족할까 싶어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서서 방송하고 서서 읽고 서서 쓰고 되도록이면 의자에 앉았다가도 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이렇게 그 스트레칭도 하고 눈도 이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 일 중에서 눈을 가장 혹사하죠. 내 신체 부위에서 눈이 가장 혹사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정신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자신과 가족 또는 자신과 또 다른 자신 그것에서 현실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현실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그 벌초를 했거든요. 근데 벌초를 하러 가서 보면 이 벌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뭐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가 있고 고조가 있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고조라 하면은 그 아래에 있는 이렇게 뭐 사촌까지 8종, 6종, 8종까지 간다면은 자손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초에 대한 철학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그리고 장묘 문화에 대한 뭐 그런 것이 생각이 다르고 또 종교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같은 것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간 내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또 달라서 몇십 명이 된다 하더라도 자손으로 말하자면 뭐 한 30명 된다고 하더라도 3명, 4명 모으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대구에서 이렇게 전주까지
숙부는 왔는데 전주에 살고 가까이 살아도 이제 형편 때문에도 그렇고 철학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까운 데도 안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오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벌초 오는 사람은 그게 보이잖아요. 야, 여기 축대가 무너졌구나. 이거 너무 잡초가 많이 우거졌는데 잔디를 잘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번에도 이제 농약을 했는데 그 잔디 빼놓고 죽는 농약. 그럼 그 농약값을 이렇게 또 거기 온 사람이 거두잖아요. 그래서 농약부 타가지고 70노인이 대구 슈퍼주민 70노인인데 70노인이 하려고 하면은 그 밑에 조카들도 생각하고 그러면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근데 이게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여러 가지 때문에 따지고 짜증내고 욱하고 그럼 머리 아파지죠. 그럼 이 정신건강이 안 좋아진다니까요. 그래 내가 그냥 뭐 나이 먹고 이런 거나 와서 이렇게 뭐 친인척 멀리 보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그럼 내가 이렇게 또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하고 또 조상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묘가 되는가 또 성미 와서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만일 그 껄끄러운 문제를 그 성묘하는 데 마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보니까 무덤 뭐 이렇게 멧돼지도 덤비고 그 다음에 잔디도 좀 시원찮고 나무가 또 옆에 우거져 가지고 잔디가 잘 자라지도 않고 그런다면 그런 것 저런 것도 다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고 돈 드는 것이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벌초 안 하는 사람은 그거 잘 모르죠. 왜냐면 이제 벌초 해놓으면 그런 대로 좋아 보이니까 평소 상태를 잘 모르잖아요. 벌초 이전 상태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걸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에이 이거 그냥 해서 뭐 어디 수목장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납골당에 하든가 아니면 어디 그냥 적당히 뿌리든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그 장묘 문화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묘소를 잘 가꾸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제 싸움거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어디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싸우고 그런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정신 문제도 야, 내 인생은 끝났다. 사실 60대 되면은 재산도 학벌도 외모도 다 평준화되는 시대라고 하죠. 저도 60대 이제 중반인데 어디 가서 뭐 내가 20대에 어땠네, 왕년에 어땠네. 무슨 저도 박사입니다만 무슨 박사가 어떻고 뭐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다 평준화되는 시대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재산에 비례해서 행복합니까? 10억짜리 살면 1억짜리 사는 사람보다 10배 행복합니까? 10배 잘 먹고 잘 삽니까? 먹는 건 좀 다르겠죠 물론.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 먹는데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같은 그 제품이라도 그렇게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마음이 정신이 안 편하는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10배 행복해집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60대 되면 재산이고 학벌이고 외모고 다 떠나서 평준화된다. 그리고 그렇게 평준화된 마음 그런 상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정신 상태가 그러지를 못하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자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가? 왜 이런 데 안 오는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조상에게도 덕이 안 되죠. 그런 마음 먹고 거기서 막 벌초하면서 안 오는 사람들을 욕하고 이럴 때는 안 오는데 또 뭐 하려고 이게 돈이라도 걷자고 하면은 그럴 때는 또 뭐 거기 안 오는 사람한테 또 돈 어떻게 갖자 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런 그 문제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거죠. 이해하면 그냥 화목해지는데 안 보면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얘기도 안 들리는 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현실 인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를 긍정해야 되는 자기를. 그래 나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그래 배우자하고 이렇게 금슬 좋게 살고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형제들이 무고하고 부모님 살아계시고 그래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난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비교해서 우열을 나눠가지고 나는 1등해 나는 패했어 이 생은 망쳤어 그러기보다는 괜찮았어 열심히 살았어 그래 왜 죽기는 죽어 왜 울기는 울어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자기가 이렇게 뿌듯하고 이른바 자존감이 생기고 자기 효능감이 생긴다 그러죠. 난 할 수 있어 지금 60대지만 내가 확 뒤집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도 자살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후 빈곤율이 뭐 한 40% 50% 안팎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위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근데 금방 말했듯이 노후에 100만 원으로 한 달을 나는 사람, 부부가 또는 300만 원으로 한 달을 나는 사람, 그게 1대 3으로 꼭 뭐랄까요, 행복이 비례하는 건 아니죠. 물론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만일에 대비해서 건강을 보살필 만큼 돈이 걱정돼 가지고 건강진단을 제대로 안 넣는다든가 또 챙겨 먹을 것을 제대로 안 먹는다든가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게 예비비도 없어 가지고 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 노인들이 오죽하면은 그 국민연금 같은 데서 그걸 이렇게 대출도 받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인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돈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주변에는 뭐 나이 먹은 사람이 돈 빌리자고 하면은 그 빌려주겠습니까? 굉장히 빌리자고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빌려줄 사람도 드문 거죠. 그때 가면은 이제 돈도 되게 못 벌 것이고 더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오죽하면 금융공원에서 못 빌리고 나한테 빌리랴 이런 생각을 한다면 빌려주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몇백만 원 그냥 줄 사람 있으면 좋으려면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가난하든 부자든 그렇게 경제 문제에서는 좀 빈곤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마음대로 안 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65세 이상에서는 가난하게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사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노인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기 피해 노인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그 행태도 여러 가지여서 뭐 다단계로 피해를 준다든가 보이스피싱으로 한다든가 무슨 뭐 투자를 하란다든가 뭐뭐뭐뭐 이렇게 그 좋다고 하는 만병통치약 화장지 같은 거 주면서 뭐 이렇게 미끼 주면서 만원짜리 일테면 10만원에 팔고 20만원에 파는 이게 주변에도 보면 쭉 모여서 뭐 화장지를 들고 가는데 나도 그런데 가야 할 나이 비슷하게 됐는데 참 저 사가지고 이제 또 며느리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그런 거 주변에서 꽤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물리는 것도 뭐 그런 걸 이제 피해를 안 당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계도도 많이 하고 되게 그런 그 물리는 것도 이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대개는 그런 것을 또 파는 사람은 그런 정도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라 또 잘 피해가죠.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도 꽤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돈과 건강과 자녀들 그 다음에 이 또 건강하게 배우자하고 같이 사는 거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죠. 자녀들이 또 어떤 그 손을 벌릴 때 자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아직도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 들 일이 많은데 그래도 또 자녀는 내가 못 도와준 것이 한이 되어서 못 가르친 게 한이 되어서 그때 가난했는데 지금은 좀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이런저런 차원에서 자녀에게 또 도와주다 보면은 그 30, 40 먹은 자녀가 자립하지 못해서 이 자생력이 없어서 오히려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자녀를 망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눈 딱 감고 아주 뭐랄까 독한 마음을 먹을 때는 지독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0대들이 이렇게 그 슬픈 상황에 처한 수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육체적으로도 질병 문제,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 뭐랄까요 관념적인 측면에서의 자립도 자립이지만 실제로 돌 때 서서 죽을 때까지 걸어다니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 이 신체적 자립, 정신적 자립을 하다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나라에도 기대지 않고 그리고 본전 인생이라도 하고 하면 훌륭한 삶입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걸어다니다가 진짜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는 이제 그게 안 보였는데 지금 걸어다니면서 보행장애 하는 사람도 많고, 아,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건강을 조심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까지 건강을 지키는구나 하는 거를 저기 장인 장모라든가 이 어머니라든가 보면, 야, 이렇게 먹는 거 조심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하고 자녀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되도록이면 끝까지 잘해받아가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60대인데 60대들 그 넘어 노인에 들어가는 65세 이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